좋아요, 구독! 이어서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철강 관세 이야기입니다. 꽤 많이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피비님께서도 종가 베팅할 섹터 이쪽에서 골라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철강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풀어주시죠. 개인적으로 지금 무언가 기회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 있는데 네. 주가가 의외로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올라간 섹터는 사실상 우리가 철강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는 대리점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많이 영위하고 있는 군소업체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저는 뭐 한 세 가지 정도는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용광로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들,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현대제철 등의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고로와 전기로를 기반으로 업체를 영위하는 기업, 그리고 기타 약간의 중소형 기업들입니다. 오늘 중국향 관세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섹터는 맨 하단에 있는 이 아래 기업들입니다. 땡땡 뭐 스틸, 뭐 신스틸, 하이스틸, 사실상 대리점입니다. 판매가 조금만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섹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오늘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최근에 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 철강 산업과 관련된 리포트를 거의 매일 읽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못 가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전통적인 5강, 5개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또 철강, 뭐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다 괜찮은데 유독 철강만 지금 못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크게 안 나오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철강석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매입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크게 감소되었고요. 이 철강 산업의 전방 산업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선이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인데요. 둘 다 지금 괜찮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철강 업체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이 나타내는 후판에 대한 수요를 크게 견인할 수 있고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진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냉형 간판에 대한 수요를 크게 견인하는 한 가지 산업 영역입니다. 여기가 다 괜찮은데 유독 철강 섹터가 주가는 지금 못 갑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1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생각지도 못했던 섹터에 있던 기업들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턴을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저는 철강 쪽에도 그런 시간이 한 번은 올 거다 그런 생각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적어도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으나 크게 개선된 모습은 없다 하더라도 이제 2분기가 되고 또 3분기가 넘어가는 시점에 맞추어서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과 같은 기업이 우선적으로 시동을 건다면 그 아래에 많이 움츠리고 있던 철강 섹터의 기업들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또한 앞서 이야기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라든지 기타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갈등이 계속해서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로부터 얻어내는 무역 수지가 지금 너무나 큽니다. 불과 6, 7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대미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환율 고려하면 360조 정도였는데요. 중국은 미국을 대상으로 하루에 1조씩 벌어들였던 그런 네. 국가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가운데 오늘은 철강이 기타 또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결국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 뭐 가지신 분들은 꽤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도 보니까요. 시청자분께서 현대제철 가지고 계신 10년째 그 자리다 이렇게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 만큼 철강주들 다시 이제 어쨌든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종목 선별도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종목을 종가 베팅해 볼까요? 베팅을 한다면 저는 오늘은 세아베스트 지주라고 하는데요. 그 세아베스트 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 제품 중에서도 강관이라고 합니다. 이 강관을 시장에 많이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동사 또 그 강관뿐만이 아니라 형광이라든지 본강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은 적지 않게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8% 정도 수준의 상승하는 흐름이 중국향 관세가 모두 묻어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만큼 중요한 게 섹터 전체의 훈풍입니다. 지금 철강은 소외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철강의 시간이 조금씩 우리에게 올 거라고 봅니다. 전방 산업에 해당하는 조선 자동차 괜찮고요. 매입 원가는 감소합니다.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틀은 지금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철강 업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철강을 위한 시간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불어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세아베스트 지주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면 괜찮을 것이다 그리 보여지고요. 주가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지난해 10월, 올해 1월, 올해 4월 정확하게 3개월에 한 번씩 딱 찍고 지금 반등을 합니다. 2만 원을 쉽게 이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저점 구간에서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에 따른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아베스트 지주를 오늘 종가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시장이 이제 어떻게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끌고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조금 짧게 대략 25,000원 정도로 우선은 잡고요. 손절 가격은 21,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세아베스트 지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분께서 같이 이제 마음이 맞으셨는지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이슈를 섹터별로 각각 잡아 오셨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를 꼽아 오셨습니다. 네. 자, 이 섹터 사실 최근 들어서는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좀 바라봐도 되는 시점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일정들이 좀 잡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HLB가 주도를 하면서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이름이 네. 바뀌었죠. 예전에 레고캠 바이오였는데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유한양행, 뭐 삼천당 제약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잡고 돌리는 그런 흐름 속에 이제 섹터가 있는데요. ASCO라고 해서 이제 3대 암학회 네.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번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일정이 네. 있어요. 요런 이제 그 큰 이제 학회가 잡혀 있는 경우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은 움직임이 기대감에 좀 나오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여기 요번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꽤 있습니다. 보면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존슨앤존슨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닙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뭐 HLB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네. 간암 신약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HLB는 5월 16일인가 15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FDA 3상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발표되면 세론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기대감에 짧게 뭐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 섹터에 이런 일정이 잡혀 있다라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생물보안법이라고 해서 네. 미국에서 이제 이 바이오 관련된 어떤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이제 약들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그 위탁 생산이라고 이제 OEM, ODM처럼 이제 바이오 쪽은 CMO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탁을 해서 생산을 맡기는데 79% 정도가 이제 중국 기업들에게 맡기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어떤 개인 정보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미국이 좀 바로 잡아야겠다. 결국은 지금 보면 전기 자동차 중국에 뭐 관세를 100%로 올리겠다라는 얘기부터 중국을 때리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결국은 이제 올해 있는 미국 대선 여기에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에 대한 어떤 중국의 덤핑 문제 이런 것들에 더해서 바이오 쪽도
미국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15일에 이제 미국의 그 의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 뭐 당장 내일부터 모든 걸 중단하고 국내 기업이나 아니면 우방국들에서 생산을 진행해라 이렇게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교체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뭐 ABC라고 해서 세 가지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적대적 국가에서의 어떤 그 바이오나 제약에 대한 생산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법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뭐 미국의 우방국이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이넥스라든지 최근에 네. 이제 주가 흐름이 요 관련돼서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었는데요. ST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의 어떤 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관련 기업들에서는 매출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를 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것 같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의회 통과 관련된 생물보안법 네. 통과 직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도 우리가 누려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쪽 섹터를 잘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종목을 살펴보니까 이제 아스코 학회 이슈보다는 그래도 생물보안법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바로 코앞에 이제 네.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아스코아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관련 종목들이 네.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거는 다음 주쯤에 제가 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조금 긴 관점으로 네. 본다라면 저는 뭐 굉장히 괜찮은 위치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세 탄력적인 면에서는 바이넥스 같은 경우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하는 좀 소형주 단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거나 시세가 강하게 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종목을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종가가 되겠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전고점 저항 자리 위치에 놓여 있는 구간까지 보자. 뭐 아침에 통과되고 갭이 이렇게 뜨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네. 뭐 차익 실현을 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뭐 어제 저점 정도를 이탈하면 우리가 손절한다 생각을 해서 14,200원 정도 아래 위로 좀 짧게 잡고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